25번 소송행위의 추안을 마치고 26번 즉심기록 송부 사건입니다. 즉심기록 송부 사건은 과거에 행시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제 최근에 경찰 채용시험에서 그대로 나온 적이 있어요. 바로 법원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는데 즉결심판이 부적법하다고 보아서 기각한 경우에는 이때는 공소제의가 없어요. 경찰서장은 이 결정 기록을 검찰청에 송부하고 검사가 기소불기소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게 맞아요. 그런데 이를 기각하여 즉심기록을 송부하였음에도 검사가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오인하여 소송기록을 법원에 송부했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이때는 공소제기가 불성립했다. 부존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검사 아무런 조치 없으면 사실상 소송 계속에 대해서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밖에 없대요. 그런데 공소제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법원이 그냥 5회 정도 공판기를 쭉 진행했다. 이런 경우인데 찝찝하니까 뭔가 이상하다 해서 검사가 공소장을 포함해서 약식명령장을 제출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공소제기가 불성립 상태였다가 공소장이 나왔으니까 무효행위의 추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어떻게? 약식명령장을 제출한 때로부터 공소제기가 성립, 법원은 실체 판결이 가능하다. 즉 소급하여 유효하다 이게 아니라요. 비로소 성립했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공소제기가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 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이 대통령령으로 입법이 되었는데 이건 반드시 봐야 돼요. 사경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경우라도 반드시 검사의 사후지휘를 받아야 되는데 일단 검사의 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는 대통령령에 있다. 그리고 검사는 서면 또는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 지휘하는 게 원칙이다.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다만 천재지변, 긴급한 상황 이미 지휘한 수사 내용 보완 시 현장에서 지휘 내용이 명확한 경우에 있어서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 방식에 의한 게 있는데 이 간편 방식에 의한 지휘 시 서면 또는 시스템으로 지휘 요청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형사소송법은 수사 지휘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이의제기권이 없어요. 그러나 수사지휘 규정은 재지휘권이라는 형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의제기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주의 건의 시 검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사경 소속 관서회장이 검사 소속 관서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이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검사가 독자적으로 조사를 개시했으나 입건하지 않은 경우라도 즉 내사종결 처분한 경우라도 피신조서,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청구 시 이것은 사실상 수사를 진행한 거예요. 그때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한 거니까 입건하지 않았어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28번 수사 구조론을 보겠는데 이제 규문적 수사관과 탄핵적 수사관. 규문적 수사관은 머리가 항상 규문적은 하나라고 하는 거고요. 이 검사만이 주재자라고 하는 거. 반면에 탄핵적 수사관은 바로 검사 이외의 법관도 수사에 개입한다. 특히 강제 수사에 개입한다라고 해서 규문적 수사관은 영장은 허가장, 강제처분권은 검사의 고유권한. 반면에 탄핵적 수사관은 영장은 명령장, 강제처분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보고요. 탄핵적 수사관은 피의자 신문과 영장의 법적 성질을 위해 규명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는데 수사는 공판을 위한 준비 단계, 그러니까 법관이 내려와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는, 근데 판례는 좀 엉뚱하다. 외울 수밖에 없어요. 수사 단계, 허가장, 공판 단계, 명령장, 공명수허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있어서는 수사상 압수수색은 허가장, 유효기간은 집행을 착수할 수 있는 종기, 마지막 시점. 그래서 통상적으로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죠. 7일, 뭐 달리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체포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권고하는 것은 아예 공소시효까지 권고를 해놨어요.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유효기간은 한 번 집행하면 효력을 잃고 유효기간 내라도 재파진청이 집행이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체포영장을 3년짜리를 만들어 놨어요. 3년짜리를 만들어 놓으면 조사에서 48시간 조사하고 풀어준 다음에 일주일 뒤에 또 48시간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3년이라는 기간 중에 한 번 체포해서 그때 48시간 조사할 수 있는 거다. 압수수색영장도 그 기간 중에 한 번 압수수색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고, 재차 집행하려면 새로운 영장을 발부받아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판례는 영장에 대한 불복의 허용 여부는 입법정책적 법률로 규정된 것에 따른다 이렇게 해놓고, 수사상 영장은 수임판사의 명령으로 항고, 준항고, 기타 일체 불복이 불가능한데, 앞에서도 했지만 수사 단계 재판 중에서 증거보전 기각결정 3일 이내 항고할 수 있다와 구속적 구심에서 이루어지는 보증금 납입 후 피의자 석방에 대해서 보통 항고가 가능하다. 이게 유의한 불복을 허용합니다. 반면에 법원의 구속영장, 공판 단계의 영장은 이제 403조 2항에 따라서 구금에 관한 거, 압수물의 환부, 보석, 감정 유치에 관한 결정은 보통 항고가 가능합니다. 구금 압보유. 그래서 수사 구조로는 판례와 학설이 완전히 좀 차이가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그걸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이어서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불신검문, 직무직무는 보안경찰 적용설과 그 다음에 사법경찰 적용까지 포함한다는 견해가 대립되는데, 일단 직무질문 시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가능한데, 바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판례, 날치기범과 유사한 자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걸 발견하고 정지를 요구했으나 멈추지 않자 앞을 가로막고 검문에 응하라 한 거, 이 정도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잡았으면 얘기가 틀려질 건데 팔을 뻗어서 나온 거, 이 정도의 정지는 허용이 되고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된다는 판례이고요. 두 번째 판례가 거동불심자인지는 행위 당시 사정뿐 아니라 사전에 입수한 정보도 활용이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때 불신검문에 필요한 혐의는 체포구속에 이를 정도는 필요 없고, 그래서 사전에 입수한 정보와 일치하는 거동불심자에게 불신검문을 실시한 건 적법하고 이에 정하면 공무집행방해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신 판례가 전날에 남자 2명이 강제추행을 했다. 그쪽에 인상 차이가 유사한 2명이 그대로 온다. 이걸 불신검문한 거, 사전 정보를 토대로 한 거이기 때문에 적법하고 이에 정한 건 공무집행방해죄가 허용된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경직법상 임의동행은 항상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질문하는 게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될 때 6시간 초과가 금지되는데 6시간 구금 권한을 인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경직법상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정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느냐,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는 한 제시가 없어도 괜찮대요. 정복을 착용하고 있다면. 그래서 명문 규정상 그러나 요구 시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고요. 근데 주민등록법은 아예 규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법상 임의동행과 관련해서 정복 착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증을 소지 제시해야 된다. 신분증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경직법에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요구하지 않는 한 제시 없어도 괜찮다. 그러나 요구하면 제시해야 된다.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흉기 소지 검사와 관련해서는 실제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지 않고 흉기만 규정하고 있고 일반 소지품은 규정이 없다. 이 정도 선에서 흉기 소지 검사는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스탑 앤 프리스크, 손으로 톡톡 쳐보는 것까지 가능하다는 게 테리 사건이고, 증거 수집을 위해 불신검문을 할 수 없다. 이것은 적극적인 수사예요. 그러나 불신검문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게 증거가 수집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에 자동차 검문과 관련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근거로 자동차 검문이 행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술에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 여기까지는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불신검문이나 도로교통법상 교통검문의 대상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의 수사 절차에 따라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그리고 경직법 4조의 요 부조자에 대한 보호조치 의무와 관련해서 보호실의 사용이 가능한데, 요 부조자라 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호자에게 인계해야 되고 보호실 유치는 안 된다. 물론 보호실의 수사 목적의 승낙 유치, 강제 유치도 불가능하죠.